기준 양봉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전 영상에서 기준 양봉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기준 양봉에 대한 뭐 3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기억을 못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이슈가 붙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던 종목들이다.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런 바닥권에서 그동안 긴 시간 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의 변화가 감지된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상승이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기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준 양봉에 대한 개념을 아마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은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시고 추적을 하면서 이제 눌림목 매매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대형주들은 가지를 못해요. 금투세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 이슈입니다. 근데 해외 정치 이슈를 보더라도 선거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의 전쟁 같은 이런 위기들,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개별주,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상승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차트를 좀 열심히 돌려보시고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이슈 분석과 차트 분석을 꾸준하게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렴의 과정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대표님 수렴이라고 했는데 이런 라인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하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초보자분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물려있던 사람들은 계속 존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거나 여기서 매수를 딱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차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이런 구간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수가 하락함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항상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이슈가 나오면 그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수렴의 과정에 있고 주가가 지수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더라도 지지력을 형성하고 버티는 종목들은 뭔가 관리하는 주체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만 보셔야지 상승하는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겠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초보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어렵다. 이런 구간에서 전저점을 살려놓고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권에 두고 보면서 기준 양봉이 만들어질 때를 이용을 해서 확인하고 눌림목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이탈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들은 어떻게 보냐. 이런 구간이 차트 분석에서 굉장히 힘든 구간인데 이렇게 9,500원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탈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탈이 나온 이때 이 종목에 악재가 나와서 이탈이 나왔는지 시장에 악재가 나와서 이탈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종목들도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더라도 빨리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것들은 물론 지지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지지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물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저점을 깨면 안 좋은 거죠. 안 좋지만 이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종목이 왜 이때 하락이 나왔고 왜 이탈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탈 나온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을 시켜주는지 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차트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 있구나라고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T데이가 맞춰지고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수급을 붙이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자, 이날이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요? 아시는 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신 분들은 이때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 물음에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많이 부족하거나 차트 분석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 급락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닐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왜 급락이 나왔는가 그리고 빨리 회복을 시켜줬는가. 주포들이나 이걸 매집을 했던 세력들은 이 라인을 훼손하면 안 되죠. 훼손시키지 않고 여기서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라인인데 여기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이탈이 나왔습니다. 빨리 회복을 시켜준 거죠. 부분들을 보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는 주체들이 있구나라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8월 5일 날 지수가 급락이 나왔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기억에서 좀 잊혀졌는데 거의 멘붕 상태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대 연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급락이 나왔다가 바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투매가 나오고 모든 종목들이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 하락 이후에 종목이 빨리 회복을 시켜주느냐,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예외를 두고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왜 급락이 나왔는지를 빨리 확인을 해봐야 돼요. 평선도를 밑집하고 수렴의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주봉을 보면 더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주봉 라인에서 이제 꼬리를 달아주는 거죠. 바로 살려줬기 때문에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고, 이런 수렴의 과정이 거치고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3일 동안 음봉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아마 상승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음봉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P1, P2, P3, P3까지 하락 이탈이 나오고 오늘 장대 양봉으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왔다. 자,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상한가 종목도 유사 패턴들, 바닥에서 다지고 있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옵니다. 가스 관련주인데 에너지 관련주들 중동위기 관련해가지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기준양봉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준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을 관심꾼에 두고 추적을 해야 된다. 이제는 개별주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가총액 3천억 미만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옮겨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시장의 수급은 약합니다. 약하고 패턴주들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바닥권에서 작업에 있던 종목들, 지지받고 하락하지 않고 그동안에 관리하던 주체들이 종목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11월 달, 12월 달, 뭐 내년 1월, 2월 달까지 아마 그런 패턴들의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매 잘 못하시잖아요. 일봉과 주봉을 분석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하락하지 않고 전저점을 지지하고 이제 상승, 수렴의 끝자락에 있는 종목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올려두고 추적하면서 이런 기준 양봉이 형성되고 나면 이제는 눌림목 매매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대금이 아직도 5조 5천억이라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거래대금이 못해도 한 10조 정도 돌아와야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슈팅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은 종목들도 보면 급등했다가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 없이 그대로 원봉으로 그냥 주저앉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는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기보다는 이런 기준 양봉, 긴 시간 동안 수렴의 과정에 거친 상태에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는 관심 있게 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눌림목보다 좀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하고 좀 보셔야 된다. 시장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거래대금이 5조 원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을 할 때는 하락이 안 나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상승을 예상할 때는 또 오히려 상승이 안 나와요. 지금처럼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시장이 거래대금이 말라가 있고 주식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쯤이면 또 기회는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면은 답답한 시장이지만 개별주단 시가총액 2천억 미만에 있는 종목들은 또 이 틈을 이용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 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시즌이 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식시장은 대형주가 좋을 때가 있고 중형주가 좋을 때가 있고 또 개별주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상승장이고 시장에 돈들이 풍부할 때는 코스닥 기준에서 10조, 16조씩 터지고 이럴 때는 큰 종목도 움직이고 중형주도 움직이고 개별주도 움직이고 다 움직입니다만은 거래대금이 5조 원대로 내려앉았을 때는 업종 섹터들이 다 상승하기에는 좀 힘들고 개별 이슈를 가지고 개별주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형성되는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익은 다른 때보다는 조금 짧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시장이 전고점 돌파하고 오버슈팅이 많이 나올 때는 목표 수익을 크게 보는 게 좋죠. 수급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수급이 약할 때는 목표 수익을 좀 짧게 보고 소액으로 매매하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인드 전환이 좀 필요하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얼추 연휴도 일정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좀 더 활발하게 시장이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닥권에서 하락하지 않고 이제 상승에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 찾아보시고, 이제는 기준 양봉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재정비하셔라. 그리고 기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의 눌림목을 잘 체크해보고 또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